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12.5% 하락해서 1.77조 달러, 비트코인 36,000불 되었습니다. 급격한 하락이 왔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지막 하락 오파가 크게 왔는데 1, 2, 3, 4, 5파 피보나치 링 끝에 정확히 맞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34,000 자 25,000에 건드라크는 사라고 말했는데 3만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 점까지 왔습니다. 어제 오늘 특히 어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뉴스가 부정적으로 나올 때 조용한 마음을 열고 작은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주식시장은 이제 끝이다.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온갖 미디어에서 말했지만 이후 3개월 뒤 모든 게 회복되었고 모두가 끝이라고 했을 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소수만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 오늘 폭탄과 같은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보고 크립토 뉴스로 보겠습니다. 자, 빅테크 반독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꼭 이게 이런 시점에 왜 나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존, 애플, 구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제 미국에서 상원 법사위원회는 기술경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찬성 16대 반대 6표로 가결했습니다. 페이스북도 반독점 관련해서 조사로 많은 활약을 했지만 마소, 엔비디아, 테슬라는 이번에 여기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헤지펀드와 나스닥 하락에 베팅한 세력들이 나스닥을 떨어뜨리면서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 위주로 하락이 됐는데 빅테크 주의 조정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의 반응도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입니다. 모스크바 로이터 러시아 중앙은행이 어제 금융 안정 통화 정책 주권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사용과 채굴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 다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조용했던 러시아가 이번 조치는 무언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내용은 아시아에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가 민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변동성이 큰 이 디지털 화폐, 주로 비트코인이죠. 이것이 금융 및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우려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는 암호화폐가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넷 옐런이 새로운 다보스 연설에서 레이거노믹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레이거노믹스는 일본 아메노믹스처럼 미국 제40대 대통령 레이건에 의해 추진된 정책으로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형 아베와 아베노믹스 그런 것처럼 자넷 옐런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하늘을 찌르고 바이든 행정부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 아젠다를 재구성하겠다. 쓰러지는 미국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는데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성장을 위한 세금 규제를 통해 더 많은 공급 촉발을 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틀렸다. 트럼프가 했던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은 틀렸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수요를 안정시키는 케인즈 세금과 지출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금과 규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시도가 자넷 옐런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이 드는 말을 다보스 스피치에서 한 것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 옐런이 지금 크게 미국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큰 변화를 예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빅테크, 구글이 암호화폐 자산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 연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시바구마르 벤카타만이라는 엔지니어링 부사장의 지시로 블록체인과 차세대 분산 컴퓨팅 및 데이터 저장 기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광고팀과 함께 일했으며 지난해 가을에 시작된 가상현실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의 랩의 창립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금융 서비스를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페이팔의 전 임원인 아놀드 골드버그를 결제 부분 구글페이에 운용하도록 영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구글은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결제업체 비트페이와 제휴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카드에 보유하고 사용자가 피아트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디지털 통화의 장단점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에 대한 예상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CBDC에 만드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론을 논의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만, 연준은 정책 결과에 대해서는 CBDC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규제 기관은 피아트, 달러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 결제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은 CBDC가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안전한 형태인 만큼 미국 경제를 위해서 CBDC를 조성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몰락하기 때문에 다시 CBDC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래를 본다면은. 하지만 찬성도 안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하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죠.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돼 있지만 결론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CBDC는 잠재적으로 결제 시스템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며, 레거시 새로운 경제 서비스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급속하게 디지털화되는 경쟁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은행 화폐의 중심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는 하지만 CBDC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곧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로만 나타내고 있는 거죠. 1년 반 전과 비교해봐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인사이더는 케빈 오리얼이, FTX 거래소의 샘 뱅크만 프레드리, 스카이브리지의 안소니 사카무치가 컨퍼런스에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투자 전략을 발표한 억만장자 투자자 케빈 오리얼이는 이 컨퍼런스에서 솔라나를 FTX에 샘 뱅크맨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S&P 500이 암호화폐 플랫폼은 12번째의 주식시장의 큰 업종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암호화폐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을 것이며, 솔라나와 폴리곤이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코인을 투자하느냐의 질문에 오리얼이는 자신은 두 단계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암호화폐 뒤에 어떠한 엔지니어 팀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팀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리서치한 뒤에 투자를 한다고 말하면서, 최근에 솔라나와 관련돼서 모든 것이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하는 모습에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SEC 게리 겐슬러는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규제 틀 안에 들어놓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코인, 크립토커런시 거래소를 포함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취약해지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며, 게리 겐슬러는 지난해 미국 상원 은행주택 도시위원회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취약한 것은 공간 내에
충분한 투자자 보호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자산을 SEC 관할권 안에 속하게 될 증권에 비유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이 코인 거래소도 관리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의 금융, 발행, 거래, 대출 모든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하지 않다. 솔직히 지금은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에 서부 시대와 더 가깝다. 그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총 가지고 갔던 그 시대, 1930년대를 말하는 거죠. 그 시대와 가깝다라는 말조차 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코인 플랫폼은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사기, 남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에 촉매가 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요점을 정리해보면 코인은 사기지만 블록체인은 쓸만하고 코인 거래소는 나의 통제하에 있으면 된다. 하지만 강요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